반갑습니다. 세상에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지시를 전하는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설날 이후 아파트 폭등 열차 출발하나? 할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산시장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축,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날 이후에 폭등 열차, 아파트의 폭등 열차가 진행된 지 부동산 시장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 이전에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은 꾸준하게 언급해 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의 현 상황도 꾸준하게 언급해 드렸고, 부동산 시장은 2월 15일이 변곡일이라고 했죠. 변화일. 그리고 6월 1일이 변화일이다. 그래서 3월달 초반이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변화일이 되는데, 설날 이후부터 서서히 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들을 제가 항상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산시장의 두 구축이라고 하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계속 꾸준하게 언급해 드렸습니다. 지난 회차를 다시 한번 정독해서 보시고, 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이란 것은 실적의 거울이에요. 기업 실적의 거울, 즉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주식 가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기업의 마켓시어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시장의 파이가 늘어날 때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시장 자체가 커지는 판이 되겠죠. 파이가 커진다. 이러면은 자동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고, 자, 파이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시장 규모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기업의 신제품이라든가 사업의 다각화, 신사업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할 때, 마켓시어를 늘려갈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형국은 마찬가지로 둘 다 기업의 순이익, 세후순이익이 증가할 때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후순이익, 마켓시어가 늘어나는 국면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주가만 올라간다. 이럴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주식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이익을 트레이딩을 통한 것들을 제외하고, 기술적인 트레이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장만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주식을 통한 추가적인 이유는 3월 달부터, 작년 3월 달부터 이어진 코로나로 이어진 이 상승세는 현재까지 이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수익을 거두기에는 저는 99% 정도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의 영역은 프로 트레이더의 영역이다. 프로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부동산 시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하고 다른 부분이 가치를 결정하는 게 무엇에 따라 전려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가치는 딱 하나입니다. 매도자가 결정하는 시장입니다. 매도자가 매도 가격을 얼마를 해서 적어 놓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아예 없죠. 왜? 희소성입니다. 부동산 자체가 희소성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에 팔겠다, 이 자체가 바로 가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설날 이후 아파트 폭등 열차 출발할까요? 안 할까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주택의 인허가 실적입니다. 인허가 실적인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올해 2021년은 역대 최저로 줄어듭니다. 인허가 실적이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최저로 줄어들게 되고, 분양 물량은 서서히 늘어나는 국면이 되고, 분양 물량은 2020년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더 늘어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이대도시인 부산 같은 경우는 올해 2021년이 입주 물량이 최저로 줄어드는 해가 됩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고, 심화되는 자산 양극화 계속 심화되고 있어요. K자 회복이라고 그랬죠. 자산이 있는 사람들만 계속 부가 늘어나고, 자산이 없는 사람들,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 월세 사는 사람들은 자산 양극화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는 국면입니다. 현 상황은 양적 완화를 통해, 그리고 매몰 비용이라고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현금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현금 통화 M1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 형국에서는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 우량주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거나 주식 외에 부동산을 사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열애되고 있다. 그래서 양극화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다. 열애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자산계층, 자산시장이라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에서 한쪽이라도 매여있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친 전세 후폭풍 울며 겨자먹기로 반전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쳐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졸속 임대차법 후유증, 임대차 입법, 세입자 고통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해법이 어떻게 될까요? 해법이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2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폭등열차가 출발하느냐 마느냐. 자, 그래서 임대차법 이후로 세입자들은 계속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세입자들이라든가 무주택자들은 2월 15일 이전에, 설날 이전에 만들어지는 공급 대책에 길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지금 자산시장, 주식시장이라는, 아니, 부동산 시장이라는 자산시장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한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왜? 설날 이후에 발표되는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림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쏠림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식시장이라는 부분들은 밸류에이션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으로 지금 갈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다 보니까 돈들이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매달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 집주인만 값 만든 임대차 법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맞죠? 집주인만 갑이 됐습니다. 불장에도 집값 떨어진 곳 5곳입니다. 네. 비규제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규제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규제 지역이 된 곳이 어디입니까? 네. 5대 광역시, 수도권, 서울. 새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절반이, 네, 역대 최고가를 다 갈아치웠습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70% 정도, 10건 중에 7건 정도는 신고가예요. 네. 이 상황이 이렇죠. 그래서 홍남기 1분기 일자리 예산 또 5조 1천억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집값이 오르는 결정타를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재정 지출이에요. 지금 홍남기가 1분기에 또 재정 지출을 한다고 그러죠. 5조 1천억. 83만 명 공공 일자리 포함해서 공공기관 일자리 만든다고 하죠. 허공에 돈 다 뿌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통화량 증가입니다. 통화량 증가에 의해서 현금 가치가 하락할 때, 첫 번째가 가장 큽니다. 재정 지출이 늘어날 때는 무조건 집값이 올라갑니다. 아파트가. 근데 또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이런 것 같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IQ가 한 80 이상만 돼도, 80 이하가 돼도 이런 짓 안 합니다. 재정 지출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가 폭등해요. 맞박이 적으시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소득이 늘어난다고 할 때는 소득이 늘어나야지 아파트 가격이, 집값이 올라가고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소득이 늘어나는 국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언제입니까? 전두환 때하고 이명박 때죠. 소득이 많이 늘어났죠. 아파트가 올랐습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때는 오히려 더 물가 안정이 됐습니다. 전두환 때 소득 증가율이 가장 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가 올랐습니까? 10원도 안 올랐습니다. 이명박 때 전 세계 OECD 국가 중 성장률 최고였습니다. 네. 대리기사들도 하루에,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득 증가율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서울 아파트 값은 마이너스 13%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13% 하락. 네. 소득 증가하고 아파트 주택 가격이 오른 거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절대적인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1분기에 일자리 재산 만든다고 5조 1천억 투입하는 이런 짓이에요. 재정 지출이 늘려나갈 때 아파트 값이 가장 먼저 오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똑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이 리바이벌 해가지고 있는 거죠. 통화량 증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서울 주택 물량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 자기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믿고 있는 거죠. 많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갖고 있는 무주택자들,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다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 자신만만해 하니까, 네. 이 사람은 자기가 해봤다는 겁니다. 언제 해봤습니까? LH에서 해봤죠. 뭘로 해봤습니까? 임대주택으로 해본 거예요. 임대주택 공급. 그래서 지금 쌩소하고 있는 거죠. 일부러 이런 것 같아, 이 사람들.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긴가민가 하고 있는 와중에 현재 유동자금이 3,100조에 이르니까 주식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창문 국토부 장관이 지가 해봤다고 그러는데 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시장이 싸늘하다,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세계 3,100조의 유동자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으로 또 급격하게 쏠릴 가능성이 크다. 네, 여러분들 이거 현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주식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온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의 유동자금 3,100조, 올해는 3,300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시장, 네, 풍선에 지금 공기만 지금 수소가스만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터지는 그 국면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5대 광역시 서울 수도권은 규제로 다 묶여 있죠. 폭발적으로 폭등열차라고 하는, 제가 서두에 들렸지만 이 폭등열차가 빵 터지기는 힘들다. 이 빵 터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안 올라야 됩니다. 4분기 때 터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분기부터 2월달 중순부터 해서 스테이블하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맞박에 적어라.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변 장관은 민관 공급기관 간다면서 민관 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위에 있죠. 도심 내 분양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틀린 겁니다. 일부러 이런 것 같아. 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관이. 민만 해야 돼요. 정부는 판만 잡아줘야 됩니다. 판만. 민간에서 주택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누가 지금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한 것을 사고 싶겠습니까? 그게 다 민간주택이 아니고 임대주택인데, 임대부 주택인데, 환매부 주택인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 장관이 언급한 민관협력에 재건축이 포함되더라도 관건은 조합을, 재건축도 지금 공공재건축이라고 또 관이 붙어요. 정부 관. 안 됩니다. 이러면은 업계에서는 인센티브가 많아도 공공이익 환수 비중이 높으면 새 민관 협력 방안도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자, 네,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추석 이전에 발표하는 공급 대책 발표가 시장에서 실패하는 정책이다 나올 때는 파급 효과 상당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파급 효과가 크고, 그렇다고 만약 주식시장이 매일 오르냐, 마켓시어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시장의 파이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이라고 하는 실적들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터진다고 그런다면은 상당한 휴유증을 낳게 됩니다. 네. 용도 변경, 역세권 고밀도 개발, 도시계획 또 큰 흔들립니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역세권에 고밀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고밀 개발하겠다는 거 좋아요. 네. 민간 참여 양질의 주택 공급은 또 먼 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 이겁니다. 용적률 완화 대상의 대부분이 저층 다세대 빌라 등이어서 질 좋은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입지적으로 살고 싶은 곳이 있겠죠. 그래서 다세대 빌라 주택이 있는 밀집한 지역에 한 동짜리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네, 용적률을 상업지역 정도 올려놔봐야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주변 환경에, 주변에 있는, 네, 정비까지 돼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용도 변경 관련 기준이 확정되고, 사업 방식 결정, 후보지 선정, 설계, 이주, 착공, 준공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많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남재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없이 공급을 늘리다 보면은 도시계획이라는 큰 틀이 흔들립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도심체 기능을 고려해 설정한 용도 지역은 허무한 것이다. 허무는 것이다. 종도 지역을 허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겁니다. 민관이 들어와서 역세권에 고밀 개발을 하겠다는 것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사유지죠.
개인의 땅에 소유주가 다 있습니다. 이 소유주들 중에 민이 들어와가지고, 민이죠. 민간사업자가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돈을 쏟아부어서, 네, 우리가 지금 과밀 개발을 해보겠다. 그래서 관이 같이 들어와서 한다는데, 여기서 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라라든가 뭐 원룸이라든가 이 소유주들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이 소유권을, 네, 지주작업에서 인계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다 허물어집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무산이 돼 버려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지 않으려면은 개발 이익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넌센스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고 그러면은,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를 한다는 거고 용적률을 늘리겠다고 하는 부분이죠. 과연 그럴 경우에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들이 과연 동의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 고밀개발 기틀 전문가, 왜 재건축 시운기를 두고, 네, 고밀개발을 하냐 이겁니다. 이 복잡합니다. 굉장히 소유주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명박 때, 네, 이명박 때는 공적 토지입니다. 국가가 소유한 땅을 하거나 아니면 그린벨트였어요. 쉽게 되죠. 지주 작업 자체가 필요 없는 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기 신도시라든가 변창흠 대표가 국토부 장관이 밀고 있는 게 역세권 고밀개발인데, 역세권 고밀개발은 빌라 원룸이라든가 다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죠. 소유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소유주들 중에 한두 명만 내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개발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시행사가 들어오겠습니까? 민에서 이거 누가 들어오겠어요? 시공사 이게 들어옵니까? 시공사는 돈 받고 집만 줘주는 곳인데 시행사가 안 들어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성공할 확률이 100개 중에 1개가 될까 말까예요. 용적률 하나 올려주고 개발이 환수하겠다, 안 합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유튜버들이 하는 말이 재건축이 가장 쉬워요. 재개발은 오래 걸리죠. 재개발도 주지작업을 해야 되죠. 토지 소유주를 다 동의서 받아야 되죠. 재건축은 얼마 쉽습니까? 공동주택이죠. 네, 60% 이상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재건축만 안 하냐? 재건축을 또 묶어놓는 거죠.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 나는. 일부러. 공급 확대 맞긴 한데 정책 수요에 기대감에 빌라마저 들서 결국에는 뭡니까? 이 정책들이 땅값만 다 올리는 겁니다. 땅값만. 괜히 내놨다가 왜 이제까지 24번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다 폭등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때까지 24번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다 폭등했습니다. 이번에도 7.17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부터 폭등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25번 정책입니다. 26번째 정책인데 이번에도 공급 대책에 대한, 네, 청사진이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 폭등합니다. 저는 또 마찬가지예요. 3,100조 주식시장 더 이상 수익 추가적인 이익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24책의 4번의 정책들이 다 허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지금 올렸는데 폭등열차. 네.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설날 이후에 아파트 폭등열차. 저는 폭등열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되지 않고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변창흠 국토부 내지자 일부러 이런 것 같아. 전면적으로 전부 다 수정을 해서, 네, 실질적인 민간 주도의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어마어마한 후유증이 만들어질 것이다. 아파트 폭등열차 출발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